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진짜 전문가들이 펼치는 끝장 토크쇼 본게임.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얼마 전에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서 또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네, 그 화성 15형이라는 네. 진짜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 덕에 저는 간만에 또 본업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네, 기사 좀 쓰였습니까? 바삐 지냈습니다. 아니 저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한동안 신문 기사에 이름이 안 보이더니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책상 빠진 거 아닙니다, 어머님. 네. 이 정도 만들었으면 이제 뭐 ICBM 기술은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지금 4,475km까지 올라가서 1,000km를 간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각도로 쏘면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하죠. 동부까지. 그러니까 워싱턴, 뉴욕 이렇게 된 거니까 얘기가 좀 달라졌죠. 네. 근데 북한은 고각 발사라고 그래서 이제 짧게 나가는 대신에 높이 올리는 방식을 쓰니까 고도가 뭐 2,800, 뭐 3,700, 4,000 거의 500까지 갔는데 지금 계속 세계 신기록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 고도 세계 신기록 갱신. 아니 무슨 행복지수 이런 거를 세계 신기록을 갱신해 네. 주고 참. 네. 근데 북한이 자꾸 이렇게 도발을 하면 저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또 불안해해서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자 하니까 이거 우리를 몰라보고 우리도 한번 뭔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이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등골이 막 뒷목 막 이런 무기들이 우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전 앵커가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주제를 잡으셨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뭐 디스예요? 왜 오랜만에 왜 들어가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북한 끌려다니고 눈치 보고 우리가 과학기술에 있어서 앞서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하여튼 뭐 김정은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정말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딱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많이 보시던 거죠? 저거 아니에요? 네. 그 뭐죠? 이지스. 예. 이 세종대왕 함은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지스함 우리가 세 척을 갖고 있고 앞으로 세 척을 추가로 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만들어진 함정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전에 이제 항공모함 얘기를 한번 다루다가 이지스함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죠. 이지스함이 이제 세종대왕급이라고 해서 세 척을 부여하고 있고 우리 세종대왕은 무려 128발의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 여기에 이제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대잠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지스함보다 강하다. 근데 원래 이제 이지스라는 게 우리 그리스 제우스 최고이신 제우스 아니에요? 네. 제우스의 방패가 이지스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제 방어 무기가 이지스함인데 이지스함이 원래 생긴 게 냉전 시절에 미국이 소련의 그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그 미국이 이제 소련보다 굉장히 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제일 세계 최강이지만 항공모함이 있어요. 근데 소련은 미국만큼 항공모함이 전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항공모함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함 크루즈 미사일. 그 우리가 이제 수평고도로 날아가다 정확히 맞추는 게 크루즈 미사일인데 강력한 어떤 경우 핵탄두를 장착한 크루즈 미사일을 뭐 폭격해서도 쏘고 배에서도 쏘고 잠수함에서 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해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잘못하면 뭐 10발 이상 날아올 수 있는데 그거를 막아야 되는 강력한 방패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지스함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죠, 이거 1호 함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최초인데. 근데 우리끼리 막 자화자찬해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좀 어디서 인정받은 뭐 그런 것 좀 없나요? 데이터? 올 1월에 이제 대만의 한 방송에서 우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세계 최고의 구축함이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세종대왕이 미국의 그 이지스함, 이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제 알레이버크급이라고 하는데 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라든지 일본의 신형 이지스함이 아타고급이라든지 중국의 최신형 이지스함의 이제 052D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낫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원래 원조가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인데 우리 세종대왕이 그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를 했으니까요.
게임 쪽도 그 사실 네. 미국 쪽에서 게임 먼저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 네. 또 전 세계 휩쓰는 게임 한국이 만들기도 하고 막 우리가 또 크기는 대략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집스함들이 배수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우수한 거는 이 미국이나 일본, 이집스함에 비해서 가장 많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지스함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128개의 이거를 BLS라고 하는데 미국의 알레이버급이 한 96개니까 30개 이상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미국 기술로 만든 게 이제 MK41이라는 게 80개가 있고 또 한국 기술로 만든 KBLS 우리 뭐 만들면 꼭 K 붙이잖아요. 아 그쵸 K 붙여야죠. 예. KBO, KBL, K 방금 뭐였죠? KVLS 가야죠. K리그도 있고. 그렇죠. 네. KBLS가 또 48개에서 그러니까 미국 거 80개, 우리 기술 거 48개에서 이렇게 섞여서 붙어 있는 거고 반응 시간이 짧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적이 공격을 해올 때 빨리 반응을 해서 빨리 타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특히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전 방향에서 오는 위협을 계속 감지를 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어하고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KVLS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략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전략 무기요? 전략 뭐야? 무기. 와, 예. 안 써야 되는 거 무시무시한 그게 전략 무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주석공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철룡 또는 뭐 해성2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사거리가 한 1000km나 돼요. 그런데 이 1000km 떨어진 목표물을 3m 정도의 정확도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홀이론 이상인데 그냥 그렇죠. 1000km인데 3m 안으로 때려요? 네, 그러니까 평양의 주석궁에 창문 하나의 가운데를 정확히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확도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이 화성 15형을 쐈을 때 네. 그 시간이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전 쌤은 뭐 그때 활동하실지 모르겠는데 게임하고 있었어요. 앉아요? 저는 뭐 제일 이제 고나게 잠들었을 시간인데 그때 그런데 우리가 불과 6분 만에 대응 사격을 했죠. 그 대응 사격을 한 것 중에 이 해성2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해성2 미사일을 대응 사격을 한 건데 여하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K 브레이스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홍상어라고 불리는 이 잠수함 잡는 미사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적 잠수함은 어뢰로 잡죠. 네. 우리 전 선생님 잘 아시지만. 근데 이제 어뢰가 아무래도 하늘을 날아가는 것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속의 저항을 뚫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적 잠수함을 잡는 미사일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 함정에서 이제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공중을 쭉 날아가서 적 잠수함이 대략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 상공에서 어뢰를 뚝 떨어뜨립니다. 어뢰를 이제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면 어뢰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작동을 해서 잠수함을 공격하는 게 이제 대잠수함 미사일인데 홍성학은 이제 그런 미사일이고요. 그게 한 18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 이 홍상호 또한 우리 KBLS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에 있고요. 수직 발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또 예. 발사관이 또 따로 이제 있고 수직 외에도 일반적인 발사관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함대 함 미사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배로 쏘는 미사일이 지금 혜성이라는 게 16발 정도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2010년에 7월 12일에 하와이 인근에서 해상에서 화력 지원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국적 해군 함적 19척이 참여한. 아, 예. 월드컵 같은 거 한번 했네요. 이지스 월드컵 같은 거 했네. 19강이 모여서. 19강.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1등을 했다고 해서 네. 예, 탑건 함. 보통 우리 탑건은 이제 전투기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또 화력 얘기니까 탑건 함에 선정이 되는 영광도 누렸어요. 그럼 궁금가 많네요. 우리 네, 정대영 그러니까 이제 먼쌤 얘기하신 거는 이제 림팩 훈련이라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주요 함정들이 모여서 훈련합니다.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일본, 호주, 최근에 중국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월드컵이라고 표현하기 뭐 거의 아시안컵 플러스 알파. 그 거기서 하여튼 뭐 능력을 입증한 거죠. 어디 중국도 참여한다는 중국도 거는, 참여합니다. 분위기 묘하겠어요.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죠.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계속 그럴 거예요. 야, 저놈들 능력이 얼마나 될까 그랬어. 또 자기 중요한 걸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서로 피곤한 이 사실 상태에서 훈련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거
1000km에서 3m 이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만약 네. 주석공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주석공을 쏴라가 아니라 좀 더 타겟팅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갑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조정을 할 때. 왜냐하면 주석공 자체야 뭐 길이가 엄청 크지 뭐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뭐 몇 번 창문을 향해서 한다든지 와. 그런 식으로 타겟을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진짜 무서워하면 하겠네요. 이거 네. 그 김정은이 그 정도가 되면. 사실 북한이 이제 재래식 전력, 뭐 탱크나 전투기, 함정 네. 이런 것들을 뭐 이제 같이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해군력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함정 숫자를 보면 우리하고 북한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국방백서 등에 따르면 우리의 이제 주요 수상 함정은 한 110여 척이 되는데 북한은 430여 척이나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네 4배 가까이 되는 네. 거죠. 다만 이제 북한의 함정이 우리 이지스함 같은 신형 함정이나 큰 함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00톤급이 넘는 함정이 12척 이상인데 북한의 경우는 1,000톤 넘는 함정이 5척도 안 돼요. 한 뭐 4척 정도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수적으로 질로 안 되니까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벌떼 전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숫자로 막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전술을 위주로 이제 구사를 하고. 또 잠수함 이건 7배예요, 10척대, 뭐 70척. 네. 북한 또 잠수 쪽에서 많이 또 신경 쓰네요. 이제 숫자상으로 그런 건데 잠수함 전력을 보면 북한의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 한 1,500톤에서 2,000톤 사이 되는 좀 큰 거는 이제 로미오급이라고 그게 한 20여 척 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주력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1950년, 60년대 나온 아주 구형 잠수함이고 나머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위험이 되는 게 이제 상업급이라고 그래서 한 300톤 좀 넘는 소형 잠수함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수정. 우리 천안함 격침시킨 걸로 알려진 연호급 잠수정이라든지 이런 소형 잠수함과 잠수정이 나머지 대부분 40에서 50여 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다지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조그만 잠수함정이라도 이게 잡기가 힘들어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미군하고 훈련하는데 우리 이제 1,200톤급 잠수함이 미국의 항모 전단 근처를 지나갔어요. 그때 이제 미국 항모 전단이 우리 잠수함을 북한 잠수함으로 상정해서 잡는 훈련한 건데, 근데 이제 몰래 간 것도 아니에요. 미리 알려줬어요. 야, 우리가 대충 몇 시 여간에 대충 너네 근처 지나갈 테니까 잡아봐. 예. 그런데 못 잡았다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잠수함 잡는 능력을 가진 그런 대잠절 능력을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항공모함에 그 잠수함 가면 그 항공모함 그 만약에 전시면 그거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도 다 묻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한 달에 격침은 안 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한 발만 갖고 다니겠어요? 잠수함이 몇 발을 갖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북한 잠수함이 우리 잠수함보다는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탐지되기는 좀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못 찾아가. 어렵다는 것이죠. 군사 전문 기자시니까 이제 그 비대칭 전력이라는 게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알기로 핵 뭐 생화학무기 이런 것처럼 안 써야 되는 뭐 그런 거 하나만 있어도 끝나는 거 뭐 이런 걸 알았는데 또 어디를 보면은 이쪽엔 없고 이쪽엔 있고 또 이쪽엔 적고 한 이쪽은 엄청 많고 이것도 말 그대로 비대칭이잖아요.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비대칭 전력이 개념이 맞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어시메트릭이에요. 대칭이 아닌. 그러니까 양쪽이 불균형인 게 비대칭 전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비대칭 전력이 있죠. 우리가 북한보다 우수한 게, 우월한 게 있으면 우리의 비대칭 전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센 게 그냥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헬리콥터가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많은데 헬기는 우리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제 잠수함정도 북한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인 거고 예를 들어 특수부대, 사이버전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써서는 안 될 그거는 이제 WMD라고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핵, 생화학 무기,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WMD 대량 살상 무기라고 표현이 더 좀 다르죠. 사실 뉴스에서 이런 거 설명 안 해줘 그냥 말해가지고 듣다 보면 그냥 대충 짐작해서 틀려요. 아니 저도 이거 질문할 때 이거 우리가 본 게임을 몇 번 했는데 이런 거 질문하다가 또 그런 것도 모르냐고 또 시청자분들한테 이거 욕 먹는 거 불쌍한 거 혼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내용은 시간이 없어도 우리 저
저 제작팀에서 편집할 때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확실히 진짜 북한의 잠수 함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그 위협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잠수정은 아무래도 기습이 가능하잖아요. 그 연안까지 모른 채로 사왔다가 갑자기 휙 나타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기습에 용이하고 그리고 어뢰 같은 것도 작은 어뢰라도 장착을 하고 이제 오니까 그런 경우에 공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잠수정에서 발사되는 어뢰는 이 요격을 하기가 거의 탐지도 불가능해요. 2015년 8월에 그 DMZ 지뢰도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또 이제 초유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70여 척이나 되는 잠수함정 중에 무려 한 70% 가까이, 한 50여 척이 거의 동시에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가동률을 갖고 다수의 함정이 움직이는 거는 선진국의 경우도 힘든 경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다들 우리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원쌤 말씀하셨지만 잠수함정 전력을 오래되긴 했지만 또 무시해서는 안 될 이러한 전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북한의 요즘 해군 그 전력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무기가 두 개가 등장을 했는데 하나는 우리 해성과 비슷한 대함 크루즈 미사일을 북한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새로 나온 미사일은 그 구소련의 이제 신형 대함 미사일을 모방해서 만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거리가 한 130km 되는데 이거는 특징이 이제 바다 위를 낮게 날아요. 낮게는 뭐 수미터 수준, 보통은 이제 한 10에서 20m 정도 이렇게 그 낮게 상당 시간을 비행하기 때문에 낮으면 어떻게 되죠, 원생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대비하거나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굉장히 날카롭게 창처럼 날카롭게 생기면서 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이런 고속 침투정 선박도 또 새로 만들어서 배치하고 스텔스요? 예,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고속정이면 조그말 거 아니에요? 조그맣고 네. 빠르고 네. 거기 안 보여요 레이더에? 예.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지스함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게 붙어 있고요. SPY-1B라고 하는데 이게 선체 내면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방에. 그래서 360도 전방향을 이제 한꺼번에 보고 있거든요. 이게 돌면서 보는 거는 이제 삑 하면서 한 번씩만 나오잖아요. 예. 이건 이제 동시에 다 보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제 최대 1000km 떨어져 있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추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20여 개의 목표물과 교전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한꺼번에 20개하고 싸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급 이제 이지스함 이런 방공 시스템들이 이제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우리 문제로 여겨져 왔던 그런 허약한 방공망 이런 문제를 꽤 해결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세종대왕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게 전에 북한에 미사일 쏘면 속된 말로 우리가 계속 일본에 물을 먹었습니다. 특히 언론 입장에선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일본의 이지스함 레이더에서 먼저 알고 일본 NHK 먼저 나오는 거예요. NHK 쐈다. 보고 예, 먼저 쐈다. 요미우리 신문 보고 막 이렇게 미사일 되는 쐈다. 예,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 우리는 그냥 외신 인용해서 예. 일본 NHK에 따르면 사실은 굉장히 언론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는데 이 세종대왕함 배치하고 나서 우리가 제일 가깝잖아요. 예. 이 지구 공면에 따라서 예. 아무래도 우리가 유리하죠. 그렇죠. 먼저 탐지하게 되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탐지해서 먼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 군뿐 아니고 언론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있는 게 바로 이지스함입니다. 부수적인 효과가. 예. 그럼 예전에 그러면 외신에 따르면 이렇게 하셨어요? 기사 쓰실 때? 그렇죠. 요즘은 누구예요? 그 국방부에 따르면이 아니면? 요즘은 우리 합참이 이렇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북극성 1형, 뭐 2형, 3형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심포급이라는 한 2,000톤 정도 되는 잠수함 한 척에 실어서 지금 딱 한 발 실은 걸로 가지고 북한이 계속 시험하면서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과 한 발이지만 핵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략 무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울릉도 근처를 통해서 뭐 울산 근처까지 와서 우리 영해는 아니고 이제 먼 공해에서 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무슨 뭐 신형 함대함 미사일 우리 세종대왕함이 우리가 네. 잡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함으로? 예.
이 SM-2는 원래 적 항공기, 그다음에 두 번째 날아오는 대함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뭐죠? 대함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함 탄도는 어렵고요. 지금 SM2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20km 정도에 와야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140km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차피 못 맞춰요. 그죠? 여기까지 내려와야 20km까지 내려와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온 거거든요. 무지하게 빨라지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마하 4로 날아오고 있는데 얘를 맞출 수 있는 시간, 우리 목표, 우리 함정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이 시간이 불과 20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20초 동안 우리가 얘를 맞춰야 된다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상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책이 이제 몇 가지 대책이 있어요? 나오는데, 예, 우선은 SM-3라고 23 탑재되는 요격 미사일이 있습니다. SM-3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블록 1A, 1B, 2A 뭐 이렇게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 SM-3는 보통 사드보다도 요격고도가 높습니다. 사드가 한 150km 되는데 SM-3 블록 1B, 2A는 요격고도가 500km, 1500km나 돼요. 훨씬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여러 개의 방어망을 구축을 하면 우리가 말씀하셨던 SLBM이든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데 대한 방어망을 여러 겹으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이제 SM-6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 SM-6 미사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한탄도미사일 같은 데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 신무기들을 도입해서 좀 우리도 방패를 한 겹 말고 좀 여러 겹으로 갖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하나 진짜 우리가 이 선제 공격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걱정 안 하는데 또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방어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더 강력한 우리도 펀치가 좀 있었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 말이 시원하네 아주. 다시 뭐라고요?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와, 이거 시원하네 아주. 전세 펑크에 딱 맞는 얘기죠. 예, 아, 응징 보복. 예,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먼저 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먼저. 타우러스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제 공대지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인데 벙커를 깨기 위한 벙커버스터. 예. 그런 이제 아주 높은 명중률과 긴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 벙커 깨기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한번 보면서 좀 얼마나 센 건지 이 타우러스 영상 보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15K 장착해서 네. 예, 발사되기까지 영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대지가 되는 거죠. 아, 저 400km는 혼자 네, 날아가서. 이번에 이제 최대 사거리는 아니고 그래서 400km, 한 80% 되는 400km까지 비행을 해서 명중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 저희가 직도 네. 또 저 조준선이 보였잖아요. 네. 그 조준선에 맞췄고 저기 조준선이에요, 진짜? 네. 네. 정확하게 400km 밖에서 예, 1, 2m 오차도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대로 그냥 뭐 정확히. 저 정도 되면은 사실 네. 저격도 가능했어요. 스나이핑도 가능하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때 골프공 달아서 하면 저 홀에도 들어가겠는데요? 아, 최초 실사격. 그리고 말씀하셨죠, 관통이 되기 때문에 바로 터지지가 않는 거죠. 네. 타우러스가 얼마나 세길래 얼마나 무섭길래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일단은 순항 미사일이고요. 순항 미사일이라면 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고도가 낮다. 높아야 한 3, 40m. 안 걸린다? 예, 안 걸린다. 예. 그래서 레이더에 안 걸린다. 소위 말하는 삼중 항법 장치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 위성에서 받고 지형 보고 적외선 영상으로 보고 해가지고 이제 동시에 찾아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요즘 GPS 교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죠. 맡기게 예. 예방해서 그런 거예요. 예, 전파 교란을 시키거나 뭔가 해가지고 뭔가 방해를 했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여전히 목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 타우러스에는 이 탄두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이제 부딪힐 때 터져가지고 이제 구조물을 좀 부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관통을 위한 탄두가 다시 터져요. 얘는 이제 앞으로 엄청난 힘을 밀어내가지고 이제 그 벙커를 뚫고 들어가는 그 힘을 위해서 만든 탄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순차적으로 터지면서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벙커도 부시고 막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벙커 파괴에 특화된 그런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땅에 들어가도 잠자리가 편할 것 같진 않네요. 김정은 기수단을 말하면.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한 5m 이상을 뚫을 수가 있어요. 말이 5m지, 그 예. 철근 5m라고 생각해보세요. 예. 벽.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사거리가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최대 사거리가 한 500km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 웬만한 지역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내무장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쏴도 네. 북한 대부분 지역을 다 이제 커버할 수 있고 이번에 ICBM 계속 이슈가 되는데 그 공장들은 사실은 그 후방 지역이 있어요. 그 공습에 대비해서 후방이 있는데 이 후방 지역의 북한 주요 군수 공장 이런 것까지도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장점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저걸 만든대요. 아, 우리 기술로요? 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내년부터 추진을 한다. 개발을. 네.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우리 기술로 보유하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또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잔소리를 드리자면 저걸 뭐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 또 가만히 있겠느냐. 또 저기에 또 방어가 되거나 뭐 이런 저 한계를 또 극복하려는 무슨 시도가 있을 것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무기 역사는 원래 창과 방패 역사니까 네. 계속 서로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네. 예. 우리가 아무튼 뭐 창이든 방패든 다 더 센 거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군사와 무기,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솔직히 잘 모르니까 불안한 법이거든요. 또는 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세종 대왕함이라든가 뭐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니까 좀 마음에 또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우리 첨단 무기가 지키고 그리고 본 게임은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내년도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역시 대한민국이 자랑할 그런 무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본 게임의 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토러스 그거 대단하네요. 촬영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거 신기하네요. 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저 미사일 빠르게 날아가는 거. 음속은 안 되지만 굉장히 빠른 속력인데 같이 비슷한 속도로 같은 날아가죠. 날아가서 그러니까 저것도 우리 촬영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렇게 못 찍었어요.